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금보다 떨어져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은 생각보다 다른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할 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금을 되게 동일선상에 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본질까지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과 금이 되게 다른 자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일부였나요? 돈이 될 수 있는 5,000년 동안 금과 은이 돈으로서 쓰였는데 진짜 돈이 될 수 있으려면 5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정성, 안정성, 불변성, 분할성, 익명성 이 5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이 이 4가지를 다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으로 쓰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럼 디지털 금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 금의 특성이 이 5번째 익명성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정말 큰 그리고 금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일 수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거는 한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런데 이제 국가 단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끼리에서 이제 정말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냥 정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 외환보유고에 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잔뜩 담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했잖아요. 달러 자산 다 압류하고 달러 거래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 금도 원래 그때 같이 제재를 했거든요. LME 그러니까 런던 금시장과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부 러시아산 금 받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러시아산 비트코인 받지 마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쓰는 게 정말 많이 제약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익명성과 완전 정반대인 투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빠져나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모두가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어디로 빠져나가서 뭐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얼마만큼은 누가 가져가고 이게 계속 어디까지 타고 가는지 전부 다 모두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익명성이 아닌 아주 투명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서방의 그런 경제적 제재 이후에 러시아는 금을 다 인도로 갖다 팔았어요. 인도는 러시아 금을 수입을 했지만 금은 아주 매력적인 게 뭐냐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얼리라거나 아니면 반도체라거나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그런 돈으로서의 목적, 뭔가 황금성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금을 막 사모을 때 미국이 야 러시아산 그렇게 사면 어떡하냐 라고 할 때 나 이거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써야 된다. 나 그 다른 의미로 쓰는 거 아니고 반도체 만들려고 쓰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수입한 인도는 그 금을 녹여요. 금은 녹여지는 순간 이 금이 어디서 왔는지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의 90%는 밀수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든 아니든 밀수가 됐든 아니든 알 방도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렇게 들어온 금을 녹여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에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거절된 사례가 없죠. 왜냐? 이거는 이제부터 인도 금인 거예요. 러시아산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익명성, 돈이 정말 전략적 자산 최종,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가치의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으려면 익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금은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단위에서 볼 때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위치가 금인 거고, 비트코인은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 개인, 그 민중의 돈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걸 그래서 민중의 돈, 개인의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쟁 난다고 금 갖고 나가기 되게 어렵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람들 비트코인 사서 밖으로 해외로 나가면 내 지갑을
뭐 어떻게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개인의 돈, 민중의 돈으로서 그런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거의 여기서는 뭐 다른 뭐 자산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금은 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자산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금이 마치 하나의 정말 큰 대분류로 보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은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당장 내일 당장 빵원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100억이 된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5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일까,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나다, 더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좀 확실해요. 5년 뒤에는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가 있을지, 뭐 그리고 어떠한 가치로 평가받을지 뭐 정확하게 숫자 막 따져가면서 얼마가 된다 이건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 높은 레벨의 가격과 그거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금을 투자하고 저희 전 재산을 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전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진짜 제가 돈 생기면 다 금 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금 가격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서가 아니라, 금만큼은 앞으로 5년을 두고 볼 때 그냥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그런 저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를 할 때, 뭐 그리고 저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양배리가 한 7배 오른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내 팔자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친 듯이 금을 사는지, 각국의 대형은행들은 막 실물 금을 쓸어 담는지, 브릭스라는 국가는 왜 금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나아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